자, 그래서 이어서 자, 계단 지금 피난교정 관련된 계단에서 지금 계단의 구조 제한 이제 뭘 쳐야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그래서 계단의 구조 제한이라고 하는 건 계단을 설계할 때 뭐 이렇게 이러한 스펙으로 이러한 뭐 어떤 그런 구조 이런 형태로 계단을 그냥 설계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구조 제한. 그래서 뭐 아까 구조 역학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계단에는 계단 참이 있고 폭이 있고 너비가 있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고 계단 있고 중간에 참이 하나 있고 또 계단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계단 참이라고 이 부분을 계단 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계단 참이고 여기 보면 계단 참 같은 경우는 자, 3m가 되면 여기가 지금 층고가 3m예요. 3m가 넘어가면 3m 이하의 경우에는 계단 참이 없어도 되지만 자, 3m가 이상이 되면 3m가 넘는 계단이면 중간에 이렇게 계단 참을 설치해라. 뭐 중간에 설치해도 되고 좀 더 위에다 설치해도 되고 아랫부분 설치해도 상관없지만 자, 3m 이내마다 높이 3m 이내마다 하나의 계단 참을 설치하는 거고 그 폭은 1.2m 이상 해라. 요 너비 여기 너비가 그죠? 길이. 그래서 그 취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단 참에 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계단 참이 이렇게 도름 계단으로 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고 디귿자형으로 갈 수도 있고. 자, 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이가 1m가 되는 높이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1m예요. 높이가 1m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1m가 높은 곳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난간을 설치해라. 뭐 조그만 뭐 강당 같은 거 되겠죠. 1m 높이. 그런 내용이어서 난간 1m가 넘는 계단은 1m가 넘는 계단 또는 계단참, 이게 계단참이죠. 계단참, 여기 계단. 자, 이런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중간 난간이라고 하는 건 요 폭이 자, 요 폭이 3m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에요. 중간 너비죠. 너비가 3m가 넘어가 긴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난간이 있어야 되고 요 가운데다가 난간을 대한 얘기예요. 가운데다가도 3m. 그러나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단높이가 15cm 이하, 그러니까 단높이가 15cm라면 좀 낮은 거예요. 보통 16에서 뭐 18까지도 하죠. 10cm를 기준으로. 너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요게 단 너비죠. 너비. 요게 단 너비고 여기 단 높이가 되는 거죠. 단 높이가 150mm. 요 폭이 30cm, 300mm 이하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사가 완만한 그런 계단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중간 난간 설치 안 해도 된다. 안전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고, 자, 계단의 유효 높이는 지금 이렇게 설치했을 때 계단 올라가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자, 여기 높이가 머리가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요 지금 높이를 2.1m 이상은 해줘라. 그 내용이에요. 2.1m 이상 해줘서 머리가 닿지 않게 여러분들 설계하라. 그런 내용이고,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어디다 적용되냐면, 자, 이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에. 요게 또 이제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우리가 보통 건축 인허가를 받거나 구조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200m 기준이었잖아요. 200m 기준을 넘어가는 건축물은 이런 걸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건축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거를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타 법에 의해서 뭐 받을 수는 있어요.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건축법에서는 200m 이상이 초과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자, 이런 계단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다음 장을 넘어가면, 자, 다음 장, 계단의 안전이죠. 그러니까 계단 폭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계단 폭, 계단 참 및 계단의 높이 및 계단 참 폭이죠. 계단 폭. 자, 그래서 높이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건 계단 참이에요. 중간에 계단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계단 참이 있겠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이 계단 참이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도른 계단이면 이렇게 가고, 연속 계단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요 계단 참을, 폭을 1500 이상 해라. 1500 이상 하라는 내용이고, 높이는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1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5cm. 자, 15cm 정도만 돼도 완만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초등학교는 높이를 16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cm 해도 되고, 16cm 정도면 초등학생들도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자, 중고등학교는 18cm. 그리고 너비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거죠. 요 높이죠. 계단 이렇게 갔을 때, 높이, 요 부분, 여기 너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26cm 이상 해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계단의 이 단 높이랑 단 너비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건물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 내용이고, 단지 계단 참에 대한 폭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1200 이상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00 이상이 그냥 기본으로 보면 되는데 학교만 1500으로 한다. 계단 참을. 자, 그리고 단높이에 대해 해당되는 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만 규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건축법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보면, 자, 그래서 자, 계단의 구조 중앙에 노예자들을 위한 손잡이 설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활동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도 핸드레일이라고 하죠. 옆에 핸드레일. 자, 이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하나에 있어서의 그 설치에 대한 그 스펙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시설들, 뭐 공동주택, 아파트에 포함인 거죠. 또, 근처 판매 노예자 시설, 좀 사람들이 많이 거의 모든 실에 해당되는 거죠.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거의 모든 용도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 특별계단 아까 설명을 뒤에도 설명 한번 더 합니다. 자, 이런 데에다가는 계단에 설치되는 뭐 난간이나 바닥 이런 부분, 이런 데 아동이나 노약자들이 편리한 구조를 하는데, 자, 특히 이제 손잡이 구조를 보면, 자, 벽에서 5cm 이상 떨어지고, 단면으로 보면 벽이 있으면, 자, 벽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계단이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핸들에. 여기는 오픈되어 있는 거, 난간이고, 여기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쭉쭉 올라간다고 보고. 자, 벽에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 이상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핸드레일 같은 경우는 1100 정도 높이로 하는데, 계단 같은 경우는 85cm만 돼도 난간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손잡이를 바깥쪽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단이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핸들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있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수평 부분에서는 손잡이 바깥 부분과 30cm 나오라. 다 내려왔을 때, 요 부분이죠. 이렇게 튀어나라. 여기를 30cm 정도 튀어나와서, 바로 끊어지면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갑자기 또 떨어지는 느낌이 나니까 내려와서 계속 손을 잡고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가다가 갈 수 있게끔 해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계단, 노유자 등을 위한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핸드레일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기본적으로 계단의 구조에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직통 계단이 있었고, 직통 계단은 그냥 피난처까지 바로 내려온 계단이었고, 그 다음 피난 계단이 있다고 했어요. 피난 계단. 자, 피난 계단은 화재 시에 이 피난 계단으로만 가면은 살 확률이 높은 계단이에요.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화재가 그냥 발생했을 때 이 특별 피난 계단 안으로만 들어가면 거의 살 확률이 더 높은 그런 게 바로 특별 피난 계단이죠. 그래서 피난 계단, 직통 계단은 이렇게 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피난 계단은 이렇게 도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내화 구조로 된 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실 안에 방화문이죠. 방화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피난 계단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옥내 피난 계단의 대표적인 그런 구조죠. 그리고 당연히 요 문 같은 경우는 방화문을 설치해야겠죠. 어떤 방안이냐면 이런 방화문이에요. 60+60+ 방화문 또는 60문 방화문. 너비는 0.9m 이상,
사람이 지나가게 시켜야 되니까.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불꽃, 그리고 60분 불꽃이랑 연기를 60분 동안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열도 버티는 거. 불꽃도 버티고, 열도 버티고, 연기도 버티는 거. 1시간 동안. 그럼 60분 방화문이고. 옛날에 갑종방화, 을종방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요 법이 바뀌어서, 조문이 좀 바뀌어서,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60분 방화문 같은 경우는 열은 안 하고, 그냥 불꽃이랑 불하고 연기만 버티는 거죠. 보통 우리가 화재 때문에 발생하는 인명 피해는 뭐 불꽃보다는 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화는 방화문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런 방화문을 설치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요 안에는 불연재료를 써야 되고 내화 구조를 해야 되고,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예비 전원이 있어야겠죠. 자, 요거는 뭐냐기를 하면, 이 건물들 여기 창들이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마 창호는 설치가 되는데, 자, 요 지금 보면 이 옥에 접하는 창문, 여기다 창문을 설치할 때, 자, 옆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은 여기서 불이 창밖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창문이 깨지고 불꽃이 막 튀어나와요. 그럼 만약에 요 창호로 2m가 넘어가면은, 2m 안으로 들어오면 요 불꽃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망이 들어있는, 이 창을 설치할 때는 망이 들어있는, 우리 금속망이 들어가지고, 화재가 나면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는데,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을 설치한다. 2m 이상 떨어진 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단층은 직접 당연히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피난계단이고요. 자, 뒤에 가면은 피난계단 중에서도 이런 피난계단이 자, 5개 피난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단지 지금 피난계단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옥 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벽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벽으로 검은색으로 벽이잖아요.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벽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벽이 아닌 게 더 안전하겠죠. 왜냐면 연기가, 여기 외부니까 연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화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일단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요 방화문 같은 경우도 아까 똑같은, 자, 이런 60분, 6 플러스 60분 방화문이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이제 설치해라. 창문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도 0.9m 이상으로 하고, 안에 내화 고정하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방화문이 5개 피난계단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외부니까. 실내에 있으면은 가스가 가스가 이게 또 문틈 사이로 스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경우는 외부에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이제 가스가 나올 확률이 더 적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개 피난계단 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특별 피난계단이 있어요. 특별 피난계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없고, 자, 보면 여기 전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실내라고 치면은, 자, 화재가 발생해서 여기 불이 피난을 하고,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 아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랑 전실이 같이 하나로 세트로 있어가지고, 전실을 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가는 거를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합니다. 특별 피난계단.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왜냐면 화재가 나면 이쪽으로 유독가스가 지금 들어오는데, 한번 문이 있고 또 그 문이 하나 더 거쳐서 가니까, 지금 전실에다가 보통은 이제 배연시설을 설치합니다. 배연시설 설치하거나 또 외부로 통하는 창을 설치해가지고 공기가 좀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환기할 수 있는, 배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자연 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계 배기를 해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부분이고, 자, 이런 것들을 전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전실을 안 하고 이렇게 노대로 설치하면 돼요. 이 노대는 외부에 외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불이 막 났다고 치면은 일단 요 방화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럼 여기는 안전하죠. 자, 이 부분은 안전한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실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전실, 즉 외부의 노대를 일단 나갔다가, 자, 외부의 노대에서
피난 계단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노대가 설치된 특별 피난 계단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겠죠. 왜냐면 자, 이 부분은 안전한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화재가 뭐 불꽃이 여기로 들어올 일도 없고 사람이 질식해서 쓰러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노대의 전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노대가 설치된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뒷장으로 보면 아까 이것도 부속실, 상에 있는 부속실인 경우가 똑같은 경우인데, 뒷장에 보면은, 자, 이것도 특별 피난 계단, 대표적인 피난 계단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부속실이 아까 있는 똑같은 개념, 구조이고요. 똑같은 구조, 이거 글씨가 안 써지지? 자, 여기, 잠깐만요. 여기 글씨가 안 써지네. 잠깐만요. 여기 지금 펜이, 자, 이걸 펜을 같이 껐다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펜을 다시 자, 펜을 다시 켰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이 부속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불이 났다고 치고 이제 화재를 불이 이쪽으로 연기라든가 이런 걸 다 한번 맞고, 자, 부속실을 통해서 이제 피난 계단으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피트가 있죠. 이게 지금 이쪽 부분에 배연 시설을 보통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쪽 피트를 통해서 배연 장치를 통해서 외부로 위로 해서 옥상으로 해가지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보면 이렇게 배연 장치라 해가지고 여기 그릴처럼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소화전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플라스틱으로. 자, 요런 지금 배연 설치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연 설비가 있는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 피난 계단. 자, 이런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죠. 노대를 통해서 가거나 창을 있는 뭐 전시를 통해서 가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특별. 근데 이런 특별 피난 계단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일반 건물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거의 맥락은 다 똑같아요. 일단 방화문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뒤 안에도 방화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방화문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 방화문은 자,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60분이 벌었어? 60분 방화문. 좀 더 버티라는 얘기고, 대신 이 부속실 안쪽에 이 방화문을 좀 봐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좀, 어차피 여기서 불을 한번 차단했으니까, 여기가 위험하지 않는 문이에요. 그냥 이런 부분에는, 뭐, 이렇게 60분, 플러스 60분 해도 되지만, 여기에다가는 30분 해도 된다. 30분만 버티는 을종방화문, 예전에 을종방화문이라고 하는 건데, 자, 30분 방화문을 설치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 이런 구조들은, 다 우리가 일반 피난 계단이랑 또 같은 거예요. 뭐 2m 이상 뭐 떨어져라, 불연 제로로 해라, 뭐 내화 구조로 해라, 방화문의 무효 노빙 얼마로 해라, 뭐 전전 시설을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뒤로 다시 가서 보면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혹시 놓친 거 있나 볼게요. 그래서 그죠? 내화 구조를 하고 불연 제로를 하고 외부 제로는 두고 2m 이상 떨어지고, 그리고 창문 등을 설치하고 이 안쪽에다가 뭐 창문을 설치할 때는 이 안에서 1m 부속실에 접하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화재가 이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난계단과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의 어떤 여러분들이 정의랑 구조 같은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봤고, 그 다음에 계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계단이 요거 경사로까지, 계단에 대해서는 경사로까지만 보고 볼게요. 자, 그래서 계단에 태탄되는 경사로를 보면, 자, 경사로를 할 수도 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경사로는 우리가 램프를 얘기하는 거죠, 경사. 근데 경사로에 우리가 이제 피나는 정도로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사 구배가 있죠. 1:8이라고 하는 거는 8일 때 높이가 1. 그 1m 올라갈 때 8m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층고가 뭐 한 3m라고 치면은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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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4, 24m 정도의 램프가 필요하고 중간에 또 참도 있어야 되니까 거의 뭐 한 6, 7m, 7m 정도, 30m 정도의 그런 경사로가 필요해요. 3m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27에서 30m 정도의 경사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안전상 피난을 위한 경사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거치면으로 하라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뭐 불연제로니 내화 구조니 이런 것들은 계단의 구조와 계단의 구조에 준용한다라고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 그 피난 구정에서 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계단의 구조까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수업한 학생들이 수업이 여기까지 진행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계단 중에서 이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쭉 와서 정리를 한번 하면 그래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있냐면, 자, 5장에서는 아까 안전, 쾌적한 삶, 서로 싸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대지랑 뭐 사이트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건물에 관련된, 건물을 설계하거나 또는 건물을 짓거나 시공할 때 이러한 뭐 안전이라든지 쾌적한 삶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고, 이제 화재가 나거나 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가지고 압사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우리가 건축을 설계할 때 건축물을 어떻게 설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그래서 그 내용은 주로 구조적인 내용과 아까 했던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피난 관련 내용이었죠. 불이 나면 화재가 발생은 났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빨리 피난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물로서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떻게 피난을 할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피난 규정과 관련된 계단까지 봤고요. 계단까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영상을 안 하고 아마 학교에서 강의하는 걸 그대로 한번 녹화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